안녕하세요. 진선여고 국어 1학년 외부지문 서술형 대비 특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출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선요구만의 문제 내는 유형 중에 객관식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외부지문 대비입니다. 일단 진선요구에서 외부지문 내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전소설과 고전시를 연계한다는 거예요. 이 고전시가 낯선 시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지금 고전소설에서 허생전과 그 다음에 춘향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럼 관련되는 고전시가가 어떤 것이 나올까 궁금하죠? 자, 기출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보기의 주제와 유사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을 윗글에서 찾으래요. 보기는 낯선 보기가 나왔고요. 그 보기의 주제가 있는 그 구절을 허생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힌트는 조건에 맞게 쓰시오. 힌트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무조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부분 점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가 실수를 잘못하면 이 시험 문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문제를 잘 봐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끊어서 나누어서 생각해라. 단계별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보기의 주제와 연계하여 라는 문장이 있었으니까 보기의 주제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행동 요령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조건에는 힌트가 나옵니다. 서리법이 나타난 문장을 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허생전에서 보기의 주제가 드러난 그 부분, 그러면서 서리법이 나타난 문장을 찾아 쓰면 되는 거죠. 자, 보기가 그러면 뭐가 나왔냐 한번 볼게요. 박인로의 누앙사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1학년, 아직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이 1학년이 알기에는 다소 생소한 작품일 수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이 작품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가사 중에서 조선 후기의 가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근데 1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요. 일단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비니무언이라는 말이 공부를 조금 내가 고전 시간을 열심히 했다라는 친구들은 알 텐데 그렇지 않고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비니무언이 뭐냐면 자, 고전 시간에 나타나는 비는 전부 다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하지만 무엇이 없다?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난함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어렵죠. 가난한데 왜 원망을 안 해요? 왜 어렵죠. 근데 내 생애가 이러하니 서른 뜻은 없노 왜라. 내 생애가, 내 운명이, 내 삶이 그냥 비니무언 그 자체래요. 그래서 서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받아들이겠대요. 단사표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 단사는 한 덩어리의 주먹 밥을 뜻하고요. 표음은 표주박에 있는 그 물, 음료수 할 때 음이에요. 물을 뜻해요. 그러면 한 덩이의 밥과 그리고 그냥 물이에요. 소박한 음식이죠. 막 귀한 음식이 아니에요. 소박한 음식을 좋게 여기노라.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박한 삶에 대해서, 가난한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자세. 그럼 보기의 주제가 뭘까요? 보기의 주제는 선비로서 청빈한 삶에 대한 어떤 만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소박한 음식이어도 괜찮아. 자, 이런 보기의 주제가 드러난 그 구절이 허생전에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고요. 서리법이 나타난 사용된 문장을 쓰라고 했어요. 답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만족한데요.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서리법 맞죠? 서리법이 뭐예요? 의문형 문장을 사용했는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을 쓴 거예요. 서리법 맞네요. 자, 청빈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죠. 재물로 부귀 공명을 누릴 거 아니야. 나는 선비로서, 사대부로서 청빈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문장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고민합니다.
자, 쉼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문장이고 이거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시간 다 갑니다. 쉼표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평생부터 쓰는 게 맞아요. 이거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부터 까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이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조금 필요했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진선요구에서 많이 내는 스타일은 뭐라고요? 보기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 문장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보기와 조건, 보기에서는 낯선 외부 지문이 들어갈 거고요. 그게 바로 고전시가가 될 거고, 조건은 문학 개념어, 서리법이라든지 잘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거니까 조건이 많을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죠. 자,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분 점수 없으니까 점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허생전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한 그 재물로 어찌 정신을 괴롭히겠습니까? 라는 부분도 허생전에 있어서 허생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고전시가 뭐가 있을까? 대비를 하는 거죠. 이건 제 역할이겠죠. 여러분은 잘 받아 먹으면 됩니다. 선비로서 청빈한 삶 벌써 나왔죠. 그래서 다시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자,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집권층에 대한 비판,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 조선 후기 사회 양반에 대한 비판 거의 다 같은 맥락인데요. 조선 후기의 고전 시가를 보면 당대의 조선 후기 양반들에 대한 부정부패 또는 허례허식, 집권층이죠. 조선 후기 양반들이 이런 풍자적인 고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시가를 연계해서 허생전에서 문장을 찾는 거, 그 문제 유형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겠습니다. 고전소설가 이번에는 뭐다? 각색한 작품을 연계해요. 각색이란 게 뭐예요? 각색은 신화소설을 시나리오나 희곡, 즉 공연을 하는 목적의 어떤 문학 작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변환이 딱 나오면 낯서니까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덜거나 아니면 더해지는데 거의 덜거나 더해지는 부분이 적어요. 자,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고전소설이 나오니까 각색한 작품과 연계될 거예요. 2년 연속 기출된 문제 유형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작년 문제를 봅시다. 보기는 가래 바탕으로 쓴 희곡의 일부이다. 희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극을 기본으로 하는 문학 작품인 거고, 희곡은 서술자가 없어요. 등장인물만 등장하고 대사와 행동으로 극이 진행이 됩니다. 가의 허생과 허생전의 허생, 그 다음에 보기에 나오는 희곡의 허생원이 있대요.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보기를 봐야겠죠. 자, 이완대장, 용이치 않은 일이요. 그 다음 허생원, 그걸 못하겠다든? 그럼 양반이나 재상가에 자제를 만주 땅으로 보내시지. 만주 땅은 어디를 뜻해요? 청나라를 뜻하죠. 아니, 양반 자제를 오랑캐 땅으로 보내자고? 머리도 깎고 청인의 옷을 입혀서 보내면 되지. 아니, 상투를 잘라요? 예, 그래서 빈곤과 과거에도 응시시키는 거라. 빈곤과는 청나라의 과거 제도입니다. 허허, 생원님, 그게 명나라 위하는 거요? 청나라 위하는 거요? 변승업과 이현대장은 허생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요즘 우리 사대부들은 모두가 삼가 예법을 지키는지라 그런 소리랑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변발하고 상투 자르고 청인의 옷을 입는 건 예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북벌론을 진행시키고 싶어 해요.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청나라를 알지 못해요. 허생원 입장에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서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약점도 살펴보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북벌론의 허상인 거죠. 너네 말로만 북벌론하지 실제로 실천하는 거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법만 따지는 이런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거죠. 뭐 사대부? 예법? 도대체 사대부란 뭐 말라 죽은 귀신들이요? 남쪽 미개인의 방망이 상투처럼 머리터 한 대 묶어서 송곳처럼 짜고 앉았으면 예법에 들어맞는 거요? 당신들이 하는 게 진짜 예법이라 생각하시오? 라고 비판합니다. 생원님, 어영대장 안전이요? 라고 하면서 예의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씨에게 자 양반 나으리들은 을의 준칙으로 불가능하다 하니 그럼 마지막으로 변진사밖에 해낼 사람이 없구만. 변씨 당신이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변진사도 상투가 아깝소. 캐고 보면 1000석짜리 라고 하면서 뭐 별 볼 일 없는 그 상투에 왜 이렇게 연연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법의 얽매인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1번 가해 허생과 달리 보기의 허생원은 명분의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2번 가해 허생과 달리 보기의 허생원은 상황을 가정하여 청나라의 교류를 촉구하고 있다. 상황을 가정한 적 없어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생원과 달리 허생은 횡설수설하며 둘 다 횡설수설하지 않았죠. 아주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해 허생과 보기의 허생원은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비유적 표현 없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실과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나요? 타협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이게 정답이네요. 가해 허생과 보기의 허생원은 모두 사대부의 예법과 관련하여 당대 사회의 허례 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선생님이라면 요 당대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고전시가를 연계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허생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이런 비판의식이 드러난 뭐 구절을 골라라. 또는 뭐 보기에서 비판의식이 드러난 어떤 문장을 찾아 써라. 아니면 1, 2, 3, 4, 5번에 이런 당대사회 허례의식 비판을 나타낸 고전시가를 쫙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당대 조선 후기에 어떤 허례의식을 비판하는 고전시가가 4가지가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었나요?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의 인물과 그 다음에 소설의 인물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진선요고에서 2년 동안 연속으로 기출을 냈다는 거죠. 올해도 역시나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외부 지문이 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맷집을 길러라 라는 건데요. 시간 제한을 분명히 둬야 돼요. 한 문제당 1.5분 이내에.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형식을 비트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갔어요. 내용이 달라진 거 있었나요? 허생전은 내용과 그대로였죠. 사실은 내용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쌓인 형식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열고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겁먹지 않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게 바로 맷집을 길러라 라는 그런 본 뜻이었던 거예요. 형식에 겁먹지 말자. 자,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서술형 대비 가볼게요. 자, 진선요고 기출을 통해 서술형 내는 스타일을 살펴보자. 자, 작년도 서술형 문제입니다. 허생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허생과 아내가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A에 제시된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참고하라고 하면 반드시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내용을 그냥 정말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뒤에 나오는 형식적인 조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 이거 조건이에요. 독서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의 문장으로 서술할 것. 한 개만 맞으면 2점이래요. 다행히 부분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허생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발단 부분에서 충돌을 하거든요. 독서의 목적은 허생의 생각은 어때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수양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내의 생각은 어때요?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다. 왜냐면 과거를 보지도 않는데 뭐를 독서하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생각해내는 걸 어떻게 생각해내야 되냐. 왜냐면 허생전에는 자기 수양이란 말도 없고 입신양면이라는 말도 없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교과서를 달달 외운다고 서술형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궁금하죠? 자, 일단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요. 아까 그 보기 나오는 것처럼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교과서 날개 변형 문제. 자, 교과서 날개의 변형 문제라는 건 교과서의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날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서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자습서에 있었어요. 서술형 문제 그 답의 출처를 올라가면 그 출처를 공부하는 것이 시험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걸 공부해야지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자습서가 답이에요.
자, 출처 더 한 번 더 볼게요. 교과서 날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내는 왜 허생에게 화를 내었는가? 이런 교과서의 날개가 있는데 답은 자습서에 있었어요. 허생이 가장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실용과는 무관한 책 읽기에만 몰두하여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용, 그러면 아내는 독서를 실용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답이 맞아요. 그 다음에 허생은 실용과 반대되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관념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맞아요. 허용 답안이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답은 자습서에 있어요. 독서 목적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해서 자습서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마다 포인트로 정리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허생은 자기 수양을 위한 것, 허생의 아내는 입신양명을 위한 것. 자, 여기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서술형의 조건까지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 내신 거예요. 자습서에 있는 정리 내용을 우리가 외워줘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요, 대비 방법은 교과서의 날개의 답을 암기해라.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암기해라. 하나 더,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답안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는 건 충분해요.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서술형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출력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 이건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백지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백지에다가요, 자습서에 있는 내용 있죠. 독서 목적의 차이, 아니면 시사 삼책, 뭐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써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백지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나. 근데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팔도 아프고 키워드만 딱딱딱 써보는 거예요. 자기수양, 입신양명, 그 다음에 시사삼책,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력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진선요구 객관식 특이사항 가볼게요.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생전, 춘향전은 고전소설이니까 현대어로 풀이를 잘 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나 허생전은 어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퀴즈 한번 내볼게요. 허생전에서 진휼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진휼하다 뜻이 뭡니까? 백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흔연히라는 어휘가 나와요. 흔연히가 뭡니까? 흔쾌히, 기쁘게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휘의 뜻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빈칸에 넣을 말로 적절한 것은 구절 하나하나 어디에 위치했는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전개 1, 2, 3이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 그거를 순서대로 엮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소설이지만 빈칸을 뚫어서 여기에 적합한 문장을 넣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를 꼼꼼히 읽은 친구들이 고득점 나오게 하는 문제들을 한 두세 문제 정도 넣어놓는 게 또 진선요구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문법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 의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의문의 변동하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은 각각 한 문제씩 서술형으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의문의 변동은 그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반드시 외워야지만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문장이 한 3문제 정도 꼬리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세 문장이 전부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문장에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직접 해라 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띄어쓰기에 이렇게 체크돼 있고 넘버링이 쳐져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쭉. 그래서 띄어쓰기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 넘버링을 다 표기해라. 뭐 1, 3, 5, 7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띄어쓰기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품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품사라는 거 특히나 같은 형식, 같은 모양인데 조사나 의존명사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대로. 이런 것들이라도 조사일 경우에는 붙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일 경우는 띄웠어야 되죠. 그 유형, 언제 띄우고 언제 붙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형식, 모양만 봤을 때는 헷갈리니까 그 구분하는 방법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강 때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특강 안내는요, 4월 17일에 중간고사 특강이라고 해서 이 외부 지문과 서술형,
그 대비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춘향전, 허생전, 문학, 그 다음에 음운, 그 다음 한글 맞춤법, 방금 얘기한 띄어쓰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혜택은 이 외부지문 서술형 대비를 할 수 있는 얇은 문제집이 나갈 건데요. 시험 일주일 전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골랐습니다. 장소는 에듀퍼스트 학원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문의 번호는 02501-5825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